안녕하십니까. 센진학 2022 대입 정시 대비 특성화고 특별전형 소개를 해드릴 서울관광고등학교 교사 김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하루빨리 코로나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육활동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격적인 특성화고 특별전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내용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을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대학별 구체적인 요강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대학이지만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하면서 본 강의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에 대한 개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18일 날 치러진 2022 수능에 대한 짧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첫 원년 선택형 수능이 실시가 된 해로서 수능의 전반적인 지원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전체 수능 응시자는 16,387명이 늘어나서 50만 9,821명으로 지난해 대비 재학생이라든지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지원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녀 성비로 본다면 남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예년에 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남학생 비율이 높고요. 두 번째, 수능의 영역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올해는 국어와 수학 그리고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과 선택 과목 체제로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도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입시의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요. 특히 국어에 있어서는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가운데서 전체 응시자의 70.6%가 해당되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29.4%의 비율이 해당되는 수험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학에 있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으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확률과 통계의 경우는 전년도 나형 수능에 비하고 한다면 그 올해 응시 지원자 현황이 상대적으로 약 한 5만 8천 명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적분 기하 선택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올해 총 22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서 전년도 15만 5천 명대에 비하면 그 인원이 약 한 7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12월 10일 수능 통지표가 정확히 나오는 상황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가채점이라든지 학교 영역에서 여러 재학생들의 성적을 소트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난이도, 물론 다른 영역의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치러진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수학 영역에 대한 미적분 기하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예년의 입시에 비해서는 올해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특성화고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선택지가 조금 좁은 전형이다 보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실시된 선택형 수능에 대한 또 영역별 여러 가지 과목별 지원 현황에 대한 수학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영역 선택 비슷하고요.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좀 선택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업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전년도 5,700명대에서 올해는 약 한 650명이 늘어나서 6,362명이 응시를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정시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러질 2023
예, 대입에서도 더욱더 이러한 직업탐구 선택자의 즉 특성화고의 진학 희망자의 비율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한국사는 다음과 같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 올해 그러면 정시 환경의 틀을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늘 대학별 그 반영 비율에 의한 그 유분리는 늘 그 상존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특히 올해는 이제 선택 과목 체제로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특히 이제 그 수학에서의 여러 가지 그 난이도의 어떤 그러한 예, 경향으로 인해서 선택 과목 간의 유분리 현상이 상당히 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어쨌든 우리 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꼭 중요하게 이렇게 수능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대학의 전형 요강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학생들의 지원 희망 대학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든지 달라진 점, 그리고 전년도 모집 인원 대비 올해는 추이라든지 역시 경쟁률, 그리고 어떤 예비 합격, 추가 합격의 순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그 단위학교에서의 선생님 학교의 그 지원자들의 수능 성적 100분이라든지 표준 점수 그리고 등급대 그리고 대학에서 영어라든지 탐구의 어떤 그러한 변환되었을 때의 그러한 점수라든지 특히 또 수학에서의 그러한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를 선택했을 때의 가산점, 과탐 선택 시의 가산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변수의 내용들을 올해는 더욱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러한 요소들이 입시에 조금은 더 크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정확히 잘 소트해서 정리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특성화고 특히 특별전형 해당되는 2023 대입에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권, 수도권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수시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역시 모집대학이 정시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그 선발 인원도 예년에 600명대 후반대에서 이제는 500명대 중반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반면에 정시에서 역시 대학이 올해 17개 대학에서 내년에는 22개 대학 약 56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년에 아주 등급대를 실시했던 수능 말고 그 이후로 선취업 후진하게 활성화되어서 어쨌든 현 수능의 흐름 체제로 쭉 진행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 늘 수시에서 인원이 훨씬 더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 전형에도 많이 선발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적용되는 내년 정시 입시에서부터는 이제 그 선발 인원의 그 차이가 거의 50대 50으로 오히려 정시의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러한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꾸어 표현하면은 이제는 수능에 대한 정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울의 어떤 그러한 주요 대학에 한 그만큼 선발 기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수시에 오히려 역시 더 집중해야 되는 더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내년에 추가로 이동하는 대학 올해까지 수시로 선발했던 대학이 내년에 경희대, 간화군, 서울시립대, 간화군, 한국항공대,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역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대입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쭉 살펴보면은 올해 전반적인 대입 전형의 일정은 자, 수능 시험은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날 수능 성적 통지표가 되면서 점차 이제 수시 16일 날 합격자 발표 마감으로 해서 28일까지 수시 미등록자 충원학교 마감은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이제 12월 30일부터 내년도 1월 3일까지 정시 군별 모집이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거의 정시 선발 대학 등이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원서 모집 접수가 이루어지지만 뭐 경기대와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12월 31일부터 시작이 돼서 1월 3일 날 마치게 되고요. 특히 연세대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시작이 돼서 1월 1일 날 토요일 날 원서 접수가 조기 마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을 해서 역시 정시 일정이 2월 28일 날 전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지난해와 조금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특히 전년도 수시 모집에서 올해 정시로 첫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 서울 가군, 상명대학교 역시 서울 나군, 서강대 역시 나군 이렇게 전년도 수시에서 올해 정시 선발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별 모집 시기를 변경해서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 가군,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은 학부는 가군, 그리고 일반 인문자연은 나군, 중앙대 기계공학과가 가군에서 나머지 모집 단위는 나다군 이렇게 분할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계열의 인정기준학과가 역시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서 대거 역시 조금 더 추가 보완해서 고대부터 숭실대까지 보완 수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전년도와 조금 달라진 대학들이 세종대 자연계열에 숭실대 서류는 서류 합산 비용은 30% 맞지만 대신에 학업 역량이라든지 잠재 역량이라든지 이러한 그 인성 이러한 능력들이 그 기준 점수치가 조금 전년도와 내용과 함께 조금은 그 배점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총량의 합은 30%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 인문자연 그리고 이제 계열별 교차 지원 가능 대학 동덕여대 경기대학교 숭실대 자연 2계열 그리고 인천대의 경우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올해 처음 지난해 수시에서 정시로 이동해서 선발하는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는 쭉 계속해서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하고요. 역시 전년도까지 그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했던 홍익대 서울 세종 캠퍼스 공이 올해는 다 폐지했습니다. 인원도 대폭 감소했고요. 이외에 서류평가와 실기를 반영하는 대학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선발 인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군에서는 13개 대학 약 176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역시 고대 서울의 경우와 그리고 연대 서울, 중앙대 서울의 경우는 가군에서만 모집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나군, 다군 이동해서 분할 모집을 하고요. 나군 역시 13개 대학 147명 정도로 선발할 예정이고 동덕여대, 상명대, 서강대의 경우에는 나군에서만 속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군에 있어서는 경기대 서울 그리고 아주대 이 두 대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역시 또 가와 나군에 이동을 해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력 시험에 전체 100% 반영하는 대학들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고대 서울 세종 그리고 홍익대 세종 미술 1단계 서울 포함해서 이런 반영 대학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수학력 시험의 반영 영역 4개, 3개, 2개로 소트해서 모집 시기별로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은 특히 가나 다군에서 특히 4개 영역 가운데서 인하대와 동국대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식 반영 과목이 한국사가 5%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50점을 차지하는데요. 어쨌든 그 반영 점수 기준을 보고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4개에서 5개 영역으로 조금 더 반영 그 과목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하대와 동국대의 경우에만 타 대학과 달리 한국사 영역에 추가로 정식 반영 과목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모집하는 데는 가군에서 이화여대 조형예술, 영어와 탐구는 필수로 하면서 국어와 수학에서 택 1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계예대라든지 그리고 2개 영역 반영하는 추계예대 영상 시나리오 그리고 일반 해학과의 경우에는 수학을 제외, 탐구를 제외한 국어와 영어 2과목만 반영을 하는 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자연계열, 이공계를 포함해서 수학에 있어서 기하나 미적분증 택 1 필수화하는 대학은 가군에서는 고대 서울에서부터 한양대 서울 에리카까지 나군 역시 고대 세종에서 한양대 서울 에리카 그리고 다군에서는 아주대 중앙대 홍익대 서울 세종 캠퍼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영역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가군, 나군, 다군에서 첫 번째 수학에 있어서 미적분, 기하중, 택일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은 가군에서는 전 계열의 모집 단위 인천대 10%, 한세대 5%, 그리고 나다군에서는 자연계열 지원자에 한해서 동덕여대, 숭실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탐에 있어서 역시 가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역시 대부분 자연계열 지원자에 한해서 상명대,
그리고 경기대, 숭실대, 과목당 한 과목당 2.5씩 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특성화고 전형에서는 서강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2개 대학일 뿐입니다. 나머지 그 인문 자연은 인문에 있어서는 수학의 선택 과목은 공이 3과목 다 반영을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인문 자연 공이, 자연의 경우에는 서강대의 경우에 학력과 통계가 아닌 미적분 기하 중 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대 에리카의 경우에도 인문에는 3개 과목이 수학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자연에서는 확통이 제외된 미적분 기하 중에 태기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은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대학별 요강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 방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순서는 가나다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대학교 모집 시기는 다군이고요. 원서 접수 시기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서류는 다음과 같고 합격자 발표일은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서울 수원 캠퍼스 공이 다군에서 모집하고요. 그 모집 단위는 지식정보서비스, 관광문화, 융합, 창의공과, 그 다음에 디자인 비즈는 수시에서 미층원이 있을 때 선발할 예정입니다. 활용 지표는 100분위를 계산하고요. 특히 이제 경기대학교가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전 모집 단위에 있어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수능 반영 가산점 탐구에서 융합과학과 창의공과대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맞은 100분위 점수에 과탐 선택자의 경우에는 15점을 더 가산을 해줍니다. 탐구 영역은 각각 1개 영역씩 반영 적용을 하고요. 지난해 모집 단위 인원 올해도 같습니다. 경쟁률은 전체 경쟁률은 약 한 5.6대 1 정도 됐고요. 올해 특히 달라진 점은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가 됐고요. 특히 자연계열 지원자의 과탐 필수 응시 조건이 역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국사에 있어서 그 감점의 폭이 1등급,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어서 고려대학교 서울의 경우에는 가군에서 그리고 하루 늦게 31일 날 1월 3일 마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면접 및 실기고사가 적용되는 모집 단위는 간호대학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목요일 날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상세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일은 2월 8일이고요. 고대 서울의 경우에 가군에서 역시 모집 단위는 인문자연 표준과 100분위로 활용하고요. 역시 국어, 수학, 탐구의 전반적인 점수의 폭이 역시 고르게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연계열 마찬가지고요.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탐구 영역은 2개 영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수시 선발에서 올해 처음 정시 가군으로 이동해서 선발을 하고요.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별로 최대 2명씩 총량 25명 이내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대학의 지원자의 경우에는 화상 면접으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면접은 결국은 적성 인적에 대한 그러한 그 결격 판단용으로만 활용할 뿐이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반영 점수의 평가 요소는 없습니다. 나머지 지난해와 달리 탐구형의 경우에는 제2예고 한문 영역이 대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올해는 막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시기는 가군, 나군, 모집 단위별로 다군으로 분할해서 뽑고요. 원서 접수는 30일 날, 1월 3일 날 하게 되어 있고요. 합격자 발표일은 2월 8일 날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종의 경우에는 가나 다군으로 특히 인문계열에서 융합경영, 경제통계학부 4명을 선발하는데 표준 100분이 가면서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가장 14.2% 낮고요.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기준은 똑같습니다. 탐구는 2개 반영하고요. 나머지 이제 과학기술대학과 그다음에 과학기술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가 공이 최소이면서 수학과 영어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반영 점수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문 4명, 자연 8명 포함해서 12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역시 국수는 표준, 영어는 자체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 점수, 자체 기준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를 일괄 적용한다고 하는 거. 지난해 전체 경쟁률은 4대 1 정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들여다보겠습니다. 가 나군에서 분할 모집하고요. 역시 일정은 비슷합니다. 합격자 발표 2월 8일이고요. 그리고 동국대의 경우에 이제 가군 나군에서 인문 자연으로 나누어지는데 표준 100분위를 활용하고 역시 국어와 수학의 반영 폭이 조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국사에 있어서 역시 가산점 별도로 가산점이 아니라 별도 정식 반영 과목으로 5%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 전년도 모집 인원 같고요. 경쟁률이 약 7대1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동덕여자대학교 나다군 분할해서 뽑고요. 특히 나군의 합격자 발표일과 다군의 합격자 발표일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나군은 1월 27일 내년 2022학년도, 다군은 2월 8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동덕여대 역시 분할하면서 100분위 요소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의 세 개 영역의 성적비율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역시 자연계열 지원자, 역시 미적분 기하 선택자에 대한 가산점 10%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 모집 인원은 전년도와 같고요. 전체 경쟁률 4대1 정도, 그리고 탐구 영역 2과목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서울 역시 나군에서 30일 1월 3일 적용되고요. 합격자 발표일은 2월 8일입니다. 상명대 역시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고요. 국어와 수학, 공이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시 국어와 수학의 반영 폭이 높고요. 그리고 특별히 탐구 영역의 자연계열 지원자 현에서 과탐 5% 가산점이 주어지고 미적분 기하 중 수학 영역의 선택자에게도 역시 10%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탐구 영역은 공이 1개씩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지난해 수시 선발에서 올해 정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역시 인문 8명, 자연 예체능의 11명, 총 1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고요. 특히 예체능 계열의 애니메이션 전공 모집 단위는 자연 계열의 수능 반영 비율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 이 반영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참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강대학교 역시 나군에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31일 날 시작을 해서 2월 8일 날 합격자, 그리고 표준 100분위 적용을 하고요. 역시 국어와 수학 두 개 영역의 성적이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는 과목이라고 전형 반영 비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는 공이 1개씩 적용하고요. 지난해 역시 수시에서 올해 정시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인문 6, 그리고 자연 3명, 총 9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에는 과탐은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리 1, 물리 2 같은 동일 계열 이러한 선택한 과목은 지원 자체가 아예 막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전계열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에 일정 기율, 대학 기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종대학교 나군 영역에서 12월 30일, 합격자는 2월 8일이고요. 역시 인문자연공 표준과 100분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역시 국어와 수학의 반영의 폭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인문에 비해서는 25% 더 높게 적용된다고 하는 거. 탐구 영역 반영은 2개 영역이 되겠고요. 똑같이 인문 6명, 자연 28명, 총 34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요소는 건축공학부의 모집 단위 1명 줄었고요. 오히려 건축학과 모집 단위가 1명 더 늘어났습니다. 경쟁률은 약 한 5대1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경우에는 역시 가나 다군 분할 모집하고요. 31일 날 시작해서 2월 8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역시 가나 다군의 경제통상경영 공과 IT 모집 단위의 표준 100분위 적용이 되고, 역시 경제통상경영의 경우에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 그리고 공과 IT의 역시 국어와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폭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특히 미적분 기하 선택자 공과 IT에 한해서 5%에 그리고 과탐 한 과목당 2.5씩 이렇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28명, 경상계열 14명, 자연계열 14명 공이 같습니다. 경쟁률
4%대였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낮아졌고요. 나머지 현황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숭실대의 경우에 이 서류전형 30%의 총량은 그대로이지만 각각의 그 서류전형의 지표인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 잠재 역량, 그리고 평가 내용, 그리고 배점의 기준의 합이 조금씩 달라져 전년도와 조금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아주대학교 역시 다군에서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동일 2월 8일이고요. 경영대학 공과정보통신대학 표준과 100분이 활용하고요. 역시 경영대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폭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공과정보통신대의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를 필수로 하면서 탐구의 반영 비율이 경영대학에 비해서 훨씬 10% 이상 높게 형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대학께서 하나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게 탐구의 경우에도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과학을 제외한 사회와 직업 두 개 영역에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정했고요. 공과정보통신대 역시 사회를 제외한 직업 과학 두 개 영역에서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역시 인문 셋, 자연 21로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경쟁률의 현황 4.23대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서울의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서 마감일은 타대학과 달리 1월 1일 날 토요일 날 조기 마감을 해버립니다. 유념하시고요. 합격자 발표일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군 역시 인문 자연으로 나누어서 수능 성적 표준과 100분위로 활용하고요. 역시 국어와 수학의 공이 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특히 그 인문의 경우에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신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영역과 동일하게 탐구의 반영 비율이 33.3%에 해당되라고 하는 거. 이거 역시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념하시고요. 탐구는 두 개의 영역을 반영하고요. 선택 가능한 모집 단위별로 한 명씩 전체 24명 총량 가운데서 이내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와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상의 표준 점수를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거 참고하십시오. 대신에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상의 100분위를 활용해서 연세대학교 자체 변환 점수를 적용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거. 이거 국어와 수학과 나머지 과목과 탐구 과목 간의 이러한 점수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년도 나군에서 통합으로 모집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던 방식에서 조형예술대의 경우에는 가군으로 이동을 해서 나머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홈페이지와 요강상에는 1월 18일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지 약간의 변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추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군, 예체능, 조형예술대학 표준점수 적용하며 나머지 반영 비율 택일에서 마찬가지고요. 나군에 있어서는 역시 국어와 수학에 그리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인문자연 공이 높게 형성이 되고 탐구는 한 과목씩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모집인은 최소 30명에서 5명이 줄어들어서 인문 10, 자연 8명, 예체능 7명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경쟁률은 3.27 정도 분포를 보였고요. 역시 조금 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산출한 변환 점수로 적용이 됩니다. 그 변환 표준 점수표는 따로 이화여대 입학처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가군 다군에서 역시 원서 접수일은 비슷하고요. 합격자 발표일은 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인천대의 경우에 자 가군 다군으로 분할하면서 인문자연 공이 100분위로 환산하고요. 역시 국어와 그리고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공통계열 다 모집단위 전 계열에서 미적분 기하 선택자에게 10%의 각각 100분위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탐구 영역은 2개씩입니다. 그리고 올해 37명, 인문 12, 자연 25명 같고요. 특히 올해는 그동안 야광 과정에서 선발을 했던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무역학부, 그리고 컴퓨터공학부의 경우에는 더 이상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경쟁률은 조금 이전 연도에 대비해서 4.27대로 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국사는 타대학과 달리 필수 응시 여부만 확인하며 점수 가산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단 동점자 처리 시에는 반영을 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하고요. 역시 원서 접수일은 12월 30일, 합격자 발표일은 1월 20일입니다. 목요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문, 의류 디자인과 그리고 자연, 디자인 융합학과 그리고 연기의 연극영화학과 표준과 백분위를 활용하고요. 역시 국어와 수학에 특히 이제 디자인 융합학과의 경우에는 인문, 자연과 달리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역시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융합학과의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응시 필수만 확인하고요. 나머지 인문, 의류 디자인과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역시 정식 반영 과목으로서 5%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탐구는 2개 과목 적용합니다. 그리고 올해 모집 인원은 51명, 가군에서 18명, 나군에서 22명, 다군에서 11명. 이렇게 총 51명을 선발하고요. 지난해 전체 경쟁률은 5.24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달라진 점은 컴퓨터공학과가 기존 공과대학 계열에서 올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모집 단위의 그 계열 명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탐구 과목 자체 변환 표준 점수의 방법은 수능 성적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리고 의류 디자인과의 경우에 인문 계열의 수능 반영 영역의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그래서 지난해 나다군에서 올해 기계공학과를 따로 떼어서 가군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선발하고요. 원서 접수일 같고요. 합격자 발표일 역시 조금 당겨서 1월 21일 금요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시 인문자연 공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하고요. 표준 점수 100분위로 활용이 되고 역시 타대학과 달리 국어와 수학의 이 반영 비율이 아주 절대적인 학벌에 영향을 끼치는 대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은 인문 15, 자연 15, 똑같이 30명을 총량 선발하고요. 기계공학부는 지난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해서 경쟁률은 5.47의 분포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서울, 가나 12월 31일 하루 늦게 시작하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입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 역시 가군, 나군에서 인문, 상경, 자연 공이 표준 점수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역시 국어와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의 폭이 특히 인문, 자연 경우에 상당히 높고요. 특히 탐구 영역의 그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인문의 경우에는 30%, 상경 계열은 오히려 20%, 자연 계열이 가장 높습니다. 35%. 그리고 탐구 자연 계열에 있어서 과탐 선택자에게 과탐 2가 되겠습니다. 1이 아니고요. 3%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직업 탐구는 2개씩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오히려 지난해 34명에서 2명 늘어나서 산업공학과, 간호학과, 인문에 각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시스템학과의 경우에는 현재상 공과대학 소속이나 상경계열로 분류가 돼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 반영 필수 수능의 어떤 그런 영역별 반영 비율 요소를 꼼꼼히 잘 구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생체공학부가 전기공학부와 바이올 메디칼 공학 모집 단위로 분리돼서 선발이 되고요. 경쟁률은 4.68을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에 역시 12월 31일 날 시작이 돼서 합격자 발표일은 2월 7일 날 그 서울 캠퍼스보다 하루 빨리 당겨서 발표를 하고요. 에리카의 경우에 수능 체제를 적용한다 했습니다. 모집 단위 인문, 상경, 자연, 공이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역시 국어와 인문의 역시 상경의 국어와 수학 탐구의 반영 요소 폭이 크고요.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는 2개 과목을 적용하고요. 인문 9명, 자연 18명, 전체 모집 인원 27명, 그리고 경쟁률은 약 한 6대1 정도. 우리 전년 대비 되고 조금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서울의 경우 나다군 30일 날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서류 제출 1월 4일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미술 계열에 있어서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예정이고요. 특히 미술활동 보고서 포트폴리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 입력 기간은 2022년도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평가자 교사
기간제 선생님까지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2022학년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하루 차이에 조금 간극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2월 8일 예정이고요. 나군의 미술, 다군의 인문, 자연, 공이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역시 나군의 미술 계열, 영어를 필수로 하면서 수학과 탐구에 있어서 2개 선택,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문, 자연의 경우 역시 국어와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의 차이가 조금 크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 탐구는 공이 2개를 적용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 대비 7명이 줄어들어서 9명을 선발하고요. 경쟁률은 5대1 정도 소폭 늘었고요. 특히 모집 단위가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가 올해는 컴퓨터 공학과 산업 데이터 공학과로 분류가 되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미술 계열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 가군, 다군으로 이동을 해서 12월 30일 시작해서 서류 제출 서울캠과 동일하고요. 역시 1단계 합격자 발표일도 내년도 1월 14일 동일합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기간도 서울캠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합격자 발표일 2월 8일이고요. 역시 모집군 미술에 있어서는 가군에서, 나머지 인문, 자연은 다군에서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역시 미술의 경우에는 영어 필수하면서 국수타면서 택 2하는, 그리고 다군에 있어서는 인문, 자연, 공이 역시 특히 세종 캠퍼스 경우에 다군에서 선발하는 다군 영역의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탐구에서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40%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높습니다. 나머지 자연 계열의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 역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탐구 공이 2개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모집 인원은 지난해 대비 3명 줄어들어서 총 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올해 재료공학과, 건축공학과, 그리고 디자인 영상학부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경쟁률 4.75였고요. 이전 연도에 대비해서 약간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별 요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해 봤는데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지표를 나누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나 서강대, 연대, 서울, 인하대, 중앙대의 경우에는 각각 표준과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 에리카, 홍익대, 서울, 세종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만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경기대, 서울, 수원,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 인천대, 한세대, 추계대의 경우에는 백분위 점수만을 가지고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타 영역에 비해서 탐구 반영 비율이 조금 낮게 형성된 대학은 경기대, 서울, 수원, 아주대, 경영, 그리고 연세대, 서울, 인문 계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탐구 반영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돼서 평가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즉 25에서 30% 이내로 잡았습니다. 상명대 자연, 세종대 자연, 숭실대 공과 IT 계열, 아주대 등등, 인천대, 한양대, 서울인문자연, 에리카 인문상경자연공이, 홍익대, 서울, 세종, 인문자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국사를 정식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2개 대학, 동국대, 인하대 각각 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 단위,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은 올해 정시에서는 총 240명, 그 가운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권 대학에서는 3개 대학 6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역시 지난해와 좀 달라진 내용은 대부분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달라진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시에서는 유일하게 세종대학교 나군에서 전년도 일정 부분 면접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괄합산 서류 100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을 들여다보면 동덕여대 다군, 세종대 나군, 중앙대 나군 전부 수능 이후 정시이지만 서류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면접과 서류 60의 일괄 합산으로 세종대, 중앙대는 서류 100%로 이렇게 각각 5명, 20명, 40명 이렇게 일괄 합산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정시 대비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할 내용들이 역시 전년도와 다른
이러한 선택형 수능 체제로 첫 도입된 원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대상자가 된 우리 특성화고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들이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첫 대상자이지만 정말 그 여러 가지 수능에 대한 성적에 대한 어려움 없이 지원 전략을 잘 모색하고 탐색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며 정시에 대한 철저한 이러한 대비가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 말씀을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